안녕하세요. 천안시 민간합동워크숍 정책제안보고회 사회를 맡은 천안 NGO센터 장예서 팀장입니다. 민간합동워크숍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익활동가,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천안시 정책으로 만드는 수기형 정책 참여 사업입니다. 올해도 4월에 4개의 의제를 선정하여 7개월 동안 수기 공론 과정을 거쳐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년째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천안 NGO센터 차수철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박상돈 천안시장님, 황천순 천안시 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NGO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수철입니다. 제10회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합동 워크숍이 벌써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간 가교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왔는데요. 올해도 녹색 장례 문화 등 4개 주제를 가지고 그간의 많은 정책 수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민간합동 워크숍은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의 정책을 수기하는 전국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이 많이 마련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성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 총화의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책을 수렴하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천안 NGO센터 또 이번 합동 워크숍의 그 세부 주제를 감당했던 단체들도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이 정책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실용될 수 있도록 저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민간합동 워크숍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민간합동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천안 NGO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워크숍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워크숍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와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장 황천순입니다. 제10회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정책의제 토론 구성을 살펴보니 녹색 장례문화 만들기, 장애인 건강권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 노동권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천안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 수립에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선태 의원, 권호중 의원, 박남주 의원, 정병인 의원이 개별 의제별로 참여하여 공청회를 주최하고 조례 재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방역을 실천하며 묵묵히 잘 견뎌내신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남은 2020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 한 해 동안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천안 NGO센터 전호진 센터장님께서 간략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지역 자치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시민 주도형 정책 개발과 그리고 민간협조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민간합동 워크숍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과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년째 맡고 있는 민간합동 워크숍은 기본적인 4개 방향의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정책 의제를 공모와 발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의 전반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 수기형 정책 참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사회 주도형으로 하는 협치형 발굴 사업이고 정책 집단과 함께 대화를 하는 정책 대화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도 2월 24일부터 기획평가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3월 5일에는 모집 공보를 냈고요. 4월 24일에는 의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1개의 계속 의제와 3개의 신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분과와 공동회의가 6번 열렸습니다. 8월에는 1차 예비 제안을 받아서 천안시에 제출하였고 10월에는 천안시에서 답변을 1차적으로 받아온 상태이고요. 11월에는 공론화가 종료되었고 오늘 이렇게 제안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의제는 먼저 계속 의제인 녹색 장례문화 만들기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 녹색 장례문화 프로젝트, 장애인 건강권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살리기 프로젝트,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어람의 제안, 마지막으로 노동 권익 지원 천안 시민 모임에서 천안 지역의 노동 권익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민에서만 참여하고 관에서는 참여가 부진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4개의 의제 파트너 그룹이 형성되어졌고 여기에 27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참여자는 36명이 참여해서 210일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전체 참여한 시의원 수는 4분이고 천안시에서는 7개 부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과회의는 4개 분과에서 24회에 걸쳐서 분과회의를 개최하였고 언론 보도는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부 제안수는 10건이고 이 중에 2건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민간합동 워크숍은 민간이 함께 좋은 정책을 위해 대화하자는 그런 가치를 계속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올해 진행한 4개 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 의제로 선정된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제안한 녹색 장례문화 프로젝트 김구현 대표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녹색 장례문화 프로젝트 의제 제안자 충남 한두레 협동조합 상임이사 김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차 계속 의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PPT 자료나 아니면 준비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짧은 활동 기간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슈화가 중심이 되었다면 계속 의제로 2년차에서는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시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크고 작은 성과물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은 2년간 열정을 갖고 함께 해주신 분과위원님들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구의 재앙의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일회용품이 오히려 더 방역과 그리고 위생과는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을 빌미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이 그냥 마냥 사용되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것, 그런 현실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는 음식물과 일회용품이 과다로 배출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아니면 실천적으로 해서 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의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천안시 일회용품 제한 규제 제한 조례가 어렵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느 지자체나 다 조례는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명만 다른 아주 표절 조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안 되는 식물과도 같은 조례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게 이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춰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시범 사업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 천안에는 다행이 아니라 참 기쁜 일인데요. 민간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을 치룬 첫 한 해였습니다. 물론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많이는 못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민간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를 치렀다는 점에 저는 그 큰 의미를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런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의 문제들을 잘 알 수 있게끔 대표님과 간담회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도에서 더 할 수 있는 도의료원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장례식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장례식을 바꾸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꽃상여를 들고 갔고요. 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많이 고생했죠, 사람들이. 특히나 여성분들. 그런데 그 힘듦을 편리함으로 바꾸고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대기업의 대표가 자기는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고 지금은 90% 이상 화장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계기가 돼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폭발적인 건 예외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장례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올바르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선진직 견학을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길애들 협동조합에서 추모 중심의 작은 장례를 하고 있는 채비 시연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을 치른 민간 장례식장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대신에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회용기 케이터링 사업장에도 방문하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대안으로 던지고 또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9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대신에 비대면 동영상으로 저희는 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유튜브라든지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만나보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우리는 이 4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했지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족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꿔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메꿔가는 노력에 민과 관이 정말 열린 자세로 해줘도 참 될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협력의 자세가 올해도 또다시 문제가 됐고 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협력은 수평적 관계이며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의제 중에 노동권익 관련 의제는 안타깝게 민간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하는 모습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왜곡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열린 자세를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민간 협치를 바라며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품 합성 수지 접시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한 개소당 연간 평균 11톤의 일회용품이 발생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녹색 장례 문화를 위해 정책 제안들이 꼭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의제로 장애인 건강살리기 프로젝트 이영경 대표님의 정책 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건강살리기 프로젝트를 맡아서 활동을 했던 사단법인 한빛대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 건강 하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좀 불건강한 거 아니야? 건강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있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죠. 그 중에서 장애인은 사실은 2중, 3중고를 겪었습니다.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갔지만 수화통역서가 없어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료를 볼 수 없었던 사례가 있죠. 네, 이국정 교수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네, 저도 여성장애인 당사자라 사실 임신 출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역시 낙태를 권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여성이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니까 원래 불건강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때문에 장애인은 더 불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10회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례를 2가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발달장애인이 아버님과 같이 병원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그 병원에서 느껴지는 어려움과 사실은 여러분도 병원 가보셨겠지만 단어나 언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가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고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내시경을 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사실은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뛰쳐나가셨죠. 아버님은 다시는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의 사례입니다. 저처럼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체중계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임신 때는 아이의 몸무게 때문에 그 체중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그 모욕감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사실은 데이터로 봐도 장애인에 대한 건강의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3.3배가 높은 수준이고요. 건강검진은 더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거의 78% 가까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장애인은 67%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특히 1, 2, 3급의 중증장애인은 반수 55%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만성질환도 훨씬 더 많죠. 비장애인이 1인당 0.5개일 때 장애인 1인당 1.8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리 하지 못해서 예방하지 못하고 질환이 많이 생기고 한번 병원 가려면 장콜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외래 진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병을 삭혔다가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 일수가 전체 인구 1인당 2.3일일 때 장애인은 1인당 무려 18일에 다다르고 있죠. 이런 데이터로도 장애인의 건강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안들이 천안만의 사례는 아니고요. 한국에 사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가 이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부터 관련된 법률 제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2015년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2020년 6월에는 충남에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과 충남의 조례를 이어받아 천안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민간합동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에 조례 만들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현장에 적용이 돼야 실제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실천화할 수 있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100명에 가까운 분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사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래는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론화 간담회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으로 이런 과정으로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온라인 설문조사는 장애 당사자 한 109명 정도에게 받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네,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 정도였었고요. 건강관리를 왜 못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얘기가 나에게 맞는 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 건강검진을 하고 있느냐?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강검진 기계가 내 몸과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볼 수 없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간담회를 2차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발달장애인이 병원 자체를 무서워하고 그러니 단순한 충치 제거를 위해서도 수면제를 먹고 충치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장애인 전문 의사와 전문 의료센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되게 흔하게 하셨을 텐데 CT나 이런 거 엑스레이 찍을 때 숨 참으세요 라는 얘기 듣고 숨 참으시잖아요. 청각장애인분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던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면 좋겠다라는 얘기했고요. 지체나 내병변 쪽은 건강검진 시에 이제 유방검사는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지체장애인 같은 거 휠체어 타신 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경직이 있는 내병변 장애인 분들은 그 내시경 할 때 선택이 아닙니다. 꼭 그 수면 내시경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들을 얘기해서 건강검진 할 때 이런 추가로 도는 진료비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구비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울한데 장애인분들도 그러세요. 집에만 있는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상담 지원에 대한 욕구도 나타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요. 천안시 의회에서 안건이 달아지고 얼마 전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장애인 건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민간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과정이 이미 있었는데요. 민간합동 워크숍 자체가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워크숍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민은 열심히 뛰었는데 관에서 협조가 많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내년에 민간합동 워크숍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현장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 비용이 일반인보다 3.3배 높다는 통계를 보니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니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일자리 대응이라는 의제를 제안한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러람 심진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민간합동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된 휴비지콜의 심진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일자리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어람이라는 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팀에 참여한 분들이 좀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도 처음 참석을 한 건데 청년 CEO, 그 다음에 여성 CEO,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또 사회적 활동가, 또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총 6회 간담회와 한 번의 세미나 동안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참여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제안을 내면 또 의견을 내면 같이 고민을 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분, 또 정책을 진행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의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내주신 거에서 시하고 협의 끝에 7가지, 또 4가지를 줄여서 그 중에서 또 3가지로 줄여가지고 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3가지 발표를, 정책 제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시의 그 담당 부서를 다니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일자리 창출로만 접근하는 데서 했더니만 이게 담당 과에, 담당 팀에, 담당 주무관하고가 연결이 돼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혹시나 내년에 또 진행한다면 좀 더 접근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천안시에 정책 제안한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러니까 드론 산업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만 해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한 600여 분의 어떤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드론 산업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부터 시니어, 어르신까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산불 감시라든가 또 요즘에 치매 관련해서 치매 어르신 쪽 추적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자체를 천안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 가이드까지. 근데 그런 부분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1인 미디어 스페이스 구축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천안시의 영상 미디어 센터라든가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 미디어 센터들이 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제가 관련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구축이 잘 돼 있는 건 아는데 그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잘 운영하고, 또 지역의 대학교 중에 상명대학교나 백성문화대학교가 또 그런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에
청년이나 또 여성분,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유튜브나 이런 같은 거 제작해서 또 일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내주셨고, 또 세 번째 정책 제안 발표를 하신 대표님께서는 타 지역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타 지역 보면은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자리 센터에 들어갔을 때 천안시 일자리 현황, 뭐 취업자 수 뭐 이런 같은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천안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에서 그 사이트에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는 접목하기 위해서 저와 좀 아쉬운 부분이, 의견을 너무 많이 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의견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건가? 또 다양한 의견,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계층이 다양한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의견 자체를 존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좀 인지를 못하고 있던 부분에서 접근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고, 혹시나 내년에 다시 또 진행하게 된다면 천안시의 일자리 유관기관들하고도 네트워킹하고, 또 그 천안시 정책에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 좀 발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좀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바쁜 시간이고 또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정과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그 제안들이, 물론 채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천안시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행정적에서 진행이 된다면 일자리가 지역에 맞는 일자리들이 창출이 꽤 되지 않을까. 왜냐,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천안시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인데, 다른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 일자리 창출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저희 현장에서 느낄 때 지원이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시민만 노력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시민, 또 저희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회단체, 각 그 분야에서 서로 간에 협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충분히 그런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아무튼 처음 참여하게 됐지만 많은 분들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누고, 또 기회가 생겨서 천안시 의회에서 발표도 하게 돼서 정말로 좋은 민간합동 워크숍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전망되지만 이에 따른 일자리 소멸이 걱정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정책 만들기와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제를 제안한 노동권익지원 천안시민모임 이용후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권익 시민연대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간합동 워크숍이 민과 관이 함께 의제를 개발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 정책을 제안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노동권익 시민연대의 제안이 아예 반영 미반영도 아니고 천안시에 의해서 아예 제안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답변에조차 반영 미반영도 없이 그냥 답변의 안 자체가 없는 채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요, 순서는 천안시 노동 현황, 그리고 중앙 및 충남도의 노동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제안,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노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천안의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인데요, 전체 인구가 한 6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임금 노동자가 2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좀 과소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뭐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이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뭐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분들도 다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4대 보험이 보장된 그러한 직종들만한 그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5천 명 정도가 임금 노동자로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7만 8천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7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전국 비율에서 보시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59.7%, 비정규직은 40.3%. 여기서도 특수고용직은 빠진 거예요. 1인 아주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특수고용직은 빠지고 그냥 기간제 비정규직들만 합친 건데 전국은 40.3%입니다. 근데 천안시를 보면은 맨 밑에를 보면 28.5%예요. 저희는 이거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천안시가 없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 천안시에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 수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안시 노동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건데요. 임금 차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당 임금은 6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당 노동시간은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11%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27.2%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임금은 작고 시간은 길게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추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지금 어떠한 노동정책을 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노동정책의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린데요. 노동정책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노동정책 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해가지고 과제 목표가 각각 63개, 6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정책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진행되고요. 과제 목표 64개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과제 목표 64개의 커다란 목표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8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3가지, 노동 권익 존중, 노동 가치 실현, 노동 환경 조성 이래가지고 6대 정책 과제, 18개 정책 분야, 단위 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매 연도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러면 천안은 노동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목표가 있을까? 없습니다. 좀 놀라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나싱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게 없어가지고 천안은 그런 게 없다. 아예 노동에 관련된 정책도 없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과제 목표들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조례나 전담부서나 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을 해나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는데 천안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정책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노동권익 지원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라고 말도 하는데요. 이것이 설치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담부서 설치는요, 천안시는 노동 관련 전담 인원이 1명이에요. 단 1명. 그 사람이 노사민정도 관리하고 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이 노동 담당 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자리 노사 민정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 과외 있습니다. 거기에 노사 일자리 지원팀. 이게 노동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 중에 한 명으로 전담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각 지자체나 뭐 중앙이나 이렇게 그 노동 정책들을 개발하고 비정규직들을 그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올해 그 행정조직을 좀 개편하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센터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목표는 이 장기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점검을 위한 천안시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천안이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동 인구도 제일 많고 비정규직 인구도 제일 많고 1인 자영업자 비용도 제일 많고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직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련,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공무원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산도 2명이고요. 당진은 6명이나 돼요. 서산도 하나인데 지금은 그걸 개편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은 여긴 6명인데요. 이게 6명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는 그 담당 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에 플러스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산에 예를 넣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구수가 좀 비슷해요. 안산은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요. 천안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천안이 안산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산에 비해 안산도 그 담당과가 3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명밖에 안 된다. 그것도 따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라 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독립적인 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노사 일자리 지원 팀 중에 노동 관련된 사람이 한 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할 수가 없고 장기적인 플랜은 더더욱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노동 권익이 증진돼야 됩니다. 지금은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이 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는 좀 빠져 있는데요. 학자분들이나 좀 노사민정에 들어가 있고 이런데 실질적인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가장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제1노총이 민주노총이에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더 조합원 수가 많지만은 충남으로 예를 보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예를 보거나 그러면은 민주노총이 제1노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1노조는 배제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배제하고 천안시는 일방적으로 특정한 노동단체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하면서 노사민정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다시피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정책도 없고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인지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통계조차도 의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의 장기적인 노동계획을 수립하자.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 이해 당사자 간의 단위를 통해서 갈등 비용들이 상당히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버스 관련된 청소 미화원 관련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계속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천안시설공단에서도 관련된 노사 문제가 지적돼 있었고요. 아마 이것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절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없으니까. 갈등이 있을 때 노동자분들은 어디다 이 갈등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창구가 없어요. 그 창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리적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물리적 행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표출될 때는 아, 저분들이 또 저기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구나 라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갈등 구조를,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그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동권익센터, 그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저희 천안도 22년 4월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노동 관련 비영리 단체 및 노동단체의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설립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은 진짜 취약계층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위의 인간 위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약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요. 아산, 당진, 서산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제일 노동 인구가 많고 비정규직 인구가 많은 천안은 없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생겼어요. 약 2억 2천 명의 예산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에도 1억 4천의 예산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으로 2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위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는요, 이거는 안산 지역의 센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곳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 한 7명의 인원으로 한 4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인데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지원인데요. 저희는 지금 비정규직 지원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너무 함유하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저희가 지금 말했었던 아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택배 노동자들의 그분들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화물 노동자분들도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그리고 1인 소사업장들 그분들도 그냥 막 진짜 지금은 사업체는 있지 뭐 특별히 뭐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개인 사업체를 가지면서 여기 계시는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해 주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사업체이기보다는 노동자의 성격에 가깝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의 권리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이 보호하는 그리고 이걸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특히 취약한 곳이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올해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험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 집행이 미흡하다는 평가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4분이 4개의 정책 제안과 더불어 세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4분의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9월 초에 천안시에 정책 제안 초안을 보냈고 천안시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또 초안을 근거로 11월 25일에 다시 한번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자치민원과 정선희 주무관으로부터 정책 제안에 대한 천안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민원과 정선희입니다. 제10회 민간합동 워크숍에서 제안되었던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민간합동 워크숍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등 3개 주제에서 7건의 세부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7건의 정책 제안 중 5건을 반영하고 1건을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채택된 정책 제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회용품 안 쓰는 지역 축제 만들기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로 보류되었으며 내년 흥타령 춤축제 개최 시에 반영하여 꼭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 식기세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민간 장례식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올해는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올해 일회용품 제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천안시 장애인 건강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서 권호중 의원님 발의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건강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추후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천안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천안시 현재 거주 중인 성인 장애인 20명을 선발하여서 1차 검진을 통한 맞춤형 계획 수립 및 건강 프로그램을 무건수에서 운동 처방을 주 2회 내지 3회, 영양사 상담을 통한 식단 처방 및 영양 교육을 월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교육을 월 1회 등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자격증 보유자의 비행 실무 경력 확보를 위한 수요 제공 사업을 위해서 천안시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자 가장 활용 비도가 높은 항공 촬영 영상을 공공 분야, 민원 해결 재해 현장 촬영 및 실종자 수색 등에 2018년부터 꾸준히 적용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항공 방제 교육을 올해 23명 완료하였고 내년엔 현재 1개인 드론을 추가 구입하여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민간 의탁 드론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천안시 내 1인 미디어 스페이스 구축을 위해서 천안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제안 사업 추진 중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안 했지만 19년도에 시니어 유튜브 스쿨 13명, 2020년 상반기 125명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42명을 추가로 육성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160명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인 및 다인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영상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 리모델링 설계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천안시 일자리 포털 웹사이트 구축 운영을 위해서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통합 지원 사이트 워크넷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재 유지 보수 중인 업체에 반영하여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10회 천안시 민간합동 워크숍 정책 제안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